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앱을 하나 소개를 하려다가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뭐냐면 소닉 플레이라는 앱을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 소닉 플레이 처음 들어보시죠? 소닉 티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앱인데요. 소닉 티어라는 회사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닉 플레이라는 앱은 일단 뭐냐면 바이노럴 이펙트를 조작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러면 바이노럴 이펙트는 대체 무엇이냐? 바이노럴 오디오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CS10EM 마이크, ASMR 마이크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거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바이노럴이란 뭐냐면 사람의 귀는 이렇게 귀 두 짝과 그리고 귓바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는요,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의 시간 차이라든가 주파수의 차이라든가 이 귓바퀴가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양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이용하면 가상적으로라도 이렇게 소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 막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 막 앞에서 들리는 소리,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 그걸 이용한 게 바이노럴 마이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바이노럴 마이크 같은 것들은 귀 모양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귀에 들어오는 소리 비슷하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한테도 귀가 위치를 감지하는 원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마이크가 바이노럴 마이크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근데 그 음향 기술 중에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그렇게 녹음을 안 하고 만들어낸 함수가 있습니다. HRTF라고요.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어렵다.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이라는 HRTF라고요. 머리 전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건 뭐냐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을 때 소리에 관여하는, 그 음상이 맺히는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통이라든가 귀의 위치라든가 이쪽에서 소리가 날 때는 귀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리가 실제로 사람한테 전달되면서 그런 변모되는 그런 것들을 함수로 정리한 게 HRTF라는 머리 전달 함수라는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소리를 사람이 이런 쪽에서 어떻게 들려오면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 것과 동일하게 들리게 해줄 수 있다. 그거를 연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변수들을 놓고 이렇게 공식화 시킨 게 HRTF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국내에는 그 HRTF를 연구하는 기관이 애들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쪽에서 HRTF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닉 플레이를 만든 소닉 티어라는 회사에서 애들이 연구를 의뢰해서 그 HRTF를 정리하여 그래서 바이노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과 국내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바이노럴 기술이에요. 특허가 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앱 하나 소개하려다가 일이 커졌다는 게 이런 배경 지식 설명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건데요. 제가 소닉 티어라는 회사를 기존에 몰랐었어요. 왜 우리나라 회사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은근 기술도 빨리 개발하고 그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홍보를 제대로 못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그 버추얼 서라운드 기술이나 이런 거 하면 대표적인 회사 뭐 아세요? 돌비. 다들 돌비밖에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돌비 아니야? 돌비 애트모스 돌비 서라운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소닉 티어라는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소닉 티어가 국내에서 이미 그런 기술을 많이 상용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무슨 방송 송출이나 극장이나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 제가 그냥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앱 소개 이전에 너무 사설이 긴 것 같지만 소닉 티어를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그 CGV 같은 데 가보시면 CGV의 사운드 X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 CGV 이런 데 최근에 생긴 관에 가보면 이 사운드 X관이라는 게 소닉 티어가 만든 게 사운드 X관이에요. 소닉 티어의 주요 특허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존의 돌비 같은 경우는 극장 전면에 스크린 뒤에 있는 스피커가 일렬로 이렇게 5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닉 티어는 이 서라운드가 가로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Y축에 대한 특허가 있답니다. 기존에는 가로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스피커가. 근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극장의 스크린 뒤에 지금은 3줄의 스피커가 들어있대요. 여러 줄이 들어가면 이 Y축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날아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휘웅 날아간다고 쳤을 때, 이게 기존의 돌비는 좌에서 우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소닉 티어의 사운드 X 기술을 적용한 극장은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소리가 물리적으로 휘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적용한 관이 사운드 X 관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어. 근데 그럼 돌비가 유명하잖아. 그럼 왜 소닉 티어는 왜 안 유명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저 정도로 음향에 관심이 있는데도 그게 소닉 티어가 만든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동안 봐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이제 국내 기술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닉 티어의 기술을 적용된 영화도 이 소닉 티어의 기술을 적용해서 컨버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컨버팅한 영화들이 대부분 국내 영화가 많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동안 60여 편의 영화들이 소닉 티어의 사운드 X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상영이 됐다고 해요. 이미 그런 실적이 있는데도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앱을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약간 과한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앱 소개하고 말면 되는데 굳이 이제 기술 담당자랑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기술 담당자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듣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되게 긴 인터뷰를 했거든요.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소닉 티어 자체는 2011년에 세운 회사인데 이미 그 회사를 세우시기 이전서부터 많은 사운드 특허를 쌓아 오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요 그 Y축 특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CGV라던가 이런 데랑 계약을 맺으면서 아마 회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하셨고, 최근에는 그 기술들을 또 어디에 적용하느냐, 요즘 이제 UHD 방송 얘기하지 않습니까? UHD 방송의 표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돌비 쪽 표준이 있고, 그리고 엠팩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는 엠팩 표준으로 확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애뜨리와 소닉 티어와 삼성과 퀄컴이 같이 개발을 한 거라서 국내에는 그 엠팩 3D 표준이 정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엠팩 표준은 모두 그 국내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기술입니다. 왜 이런 자랑이 왜 많이 안 됐을까요?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국내 사운드 회사가 전 세계의 표준을 돌비와 지금 양대 산맥으로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되게 좀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도 UHD 표준을 돌비하고 이 엠팩 표준 두 개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엠팩 표준을 가지고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이제 소닉 티어 기술을 뭐 수출한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좀 전망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소닉 플레이 앱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소닉 플레이 앱은 안드로이드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아이폰용하고 PC 앱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PC용 앱은 지금 아예 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비드 프로툴이나 프리미어 같이 이제 전문 저작 도구용 플러그인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편집할 때, 뭐 프로툴 편집할 때 이런 데 플러그인을 쓰시면 가상 요 바이노럴 효과를 그냥 플러그인에서 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요 소닉 플레이는요, 그 수준을 굉장히 심플하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진짜로 뭐 컴퓨터를 잘 못 다루거나 뭐 이런 저작 툴을 잘 못 다루는 사람도 되게 쉽게 다룰 수 있게 아주 유저 프렌들리한 제품을 만드셨어요.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앱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앱 왜 무료로 뿌리세요? 이런 걸 왜 무료로 뿌리세요? 했는데 굉장히 뭔가 그 본부장님이 되게 사회 공헌적인 역할이랄까, 기술을 좀 보급하고 싶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좀 말씀하셔서 좀 약간 어랏 싶었어요. 굉장히 배포가 있으신 회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여튼 소닉 플레이를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보면요, 소닉 플레이 처음에 키면 이어폰을 끼라고 나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라고. 왜냐면 이게 스피커로는 당연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확실히 효과를 느껴보시려면 이어폰을 착용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폰을 착용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그 바이노럴 그 효과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스피커로 들었는데 왼쪽 오른쪽이 잘 들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이노럴 그런 거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노럴은 앞뒤까지 느껴져야 제대로 효과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꼭 착용하세요. 자, 플레이. 그러면 UI 진짜 심플합니다. UI 진짜 심플해서 서치 비디오 데모 사운드 이렇게 있는데요. 데모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데모 사운드 눌러보시면 데모 사운드 하나 들어있네. Center, center height, left front height, right front height, left side surround height, right side surround height,
left rear height, right rear height. 데모만 들어보셔도 어떤 기술인지 아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위치가 되게 신기하게도 앞, 뒤, 옆, 뭐 이렇게 위, 아래까지 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되죠. 이런 종류의 요 비슷한 기술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또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소닉티어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사람이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음이 상이 맺힌다고 하죠. 그래서 음상이라는 게 여러분 양쪽 귀에 소리가 들어오면 머리 가운데 맺힙니다. 사람이 느끼는 음상은 양 귀 가운데 맺힙니다. 그런데 소닉티어의 기술은 음상 외제화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음상 외제화라는 것은 음상이 제 머리통 안에 맺히는 게 아니고 머리 밖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쪽이 이쯤에 있구나라고 제 머리 밖에 소리의 근원이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까 말한 HLTF 함수로 그걸 연산해서 여기쯤에 있구나 이런 게 음상이 제 머리통 밖에 맺히게 해주는 게 음상 외제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음상 외제화 기술이 또 소닉티어의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상 외제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체험해보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앱이 소닉 플레이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너무 길었어. 죄송해요. 테스트 비디오를 찍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이 비디오는 테스트 비디오입니다. 정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둘 테스트 소닉 플레이 테스트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닉 플레이에서 서치 비디오를 눌러서 좀 아까 찍어준 동영상을 골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해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요 빨콩, 여기 빨간 콩으로 오렌지 콩인가?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소리의 위치를 저희 맘대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에디트라는 부분이 있죠. 버튼 부분이. 에디트 누르면 오리지널, 프리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디팅을 해야 되니까 에디트 모드로 가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동영상을 처음부터 플레이를 하면서 이걸 움직여 보겠습니다. 처음엔 앞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이 비디오는 앞으로 살살 돌려볼게요. 정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지금은 뒤통수로 보냈습니다. 테스트 소닉 플레이 테스트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테스트 됐습니다. 느껴져? 위치가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앞에서 정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뒤로 막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에디트잖아요. 이 에디트 모드에서는 계속 저희가 이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계속 바뀌어요. 요거를 이제 프리뷰 모드로 가잖아요. 프리뷰 모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기록했던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기록이 된 게 그대로 움직여져요. 하나 둘 테스트 소닉 플레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용했던 게 그대로 다시 플레이가 돼요. 프리뷰에서. 그래서 프리뷰에서 들어보다가 또 고쳐야겠다. 에디트 다시 눌러가지고 또 고치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걸 뽑을 수 있어? 세이브를 하면 되죠. 세이브 예스. 그럼 뽑아요. 끝이에요. 그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무서운 그쵸. 이제 이게 세이브 끝났고요. 세이브 끝나면 갤러리에 이렇게 오디오가 적용된 사본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걸 뽑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능 중에 별로 이거 뭐에다 쓰지 하는 오디오 클립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은 뭐냐면 이 플레이 중에 이 부분에다가 잠깐 세우고 이 부분에 오디오 클립을 집어넣자. 카스 셀렉트 넣으면 이 자리에 차 소리가 들어가요. 이거를 그치 그니까 왜?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귀신이 소원이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오디오 클립 눌러보면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추가할 수 없어 내 맘대로.
현재로서는 요거 이상은 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디오 클립 넣는 것들 들어보니까 그 왜 바이노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소리들 있잖아요. 차 소리 들으면 차가 휘잉 지나가고 이런 거 느껴보라. 사실 데모 수준의 기능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은 이게 끝이에요. 효과는 진짜 대단한데 이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ASMR 같은 거, 뭐 속삭이는 소리 같은 거,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했으면 이런 걸 뒤통수에다 갖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름 돋는 ASMR이 완성되겠죠.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굉장히 간단하고 무료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UI가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앱을 처음에 받아서 켜보셨을 때 뭐야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소닉티어 측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심플하게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앱을 만들었다. 이런 바이노럴 기술을 연구하거나 바이노럴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소들은 분명히 전 세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유저나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앱으로 만들어진 상용화 제품은 소닉 플레이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돌비 5.1 채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었어요. 프로툴스 같은 데서 뭐 공연 실황이라던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돌비 서라운드 작업을 해봤는데 그게 저작 툴값도 툴값인데 그런 저작물을 뭐 방송으로 낸다던가 할 때 라이센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대요. 방송물 같은 경우 돌비를 적용을 하면 뭐 60분짜리 뭐 한 편당 한 200만 원인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료가. 근데 소닉 티어의 기술은 사용을 해도 그 저작 툴 구입하는 가격 외에 그런 뭐 방송을 낼 때 따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전혀. 그리고 UHD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10.2 채널, 12개의 채널을 쓰는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채널을 왕창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저작 툴이 간단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기존의 돌비 저작 툴은 이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만들 때도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실제로 UHD 프로듀서라는 그 소닉 티어의 그 프로페셔널 저작 툴도요. 이런 식으로 요 원형 그 패너가 나와 있어가지고 위치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쪽이나 영화 쪽이나 지금은 이제 이런 모바일 혹은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하실 때 뭐 ASMR 같은 데 활용하실 수 있게 소닉 티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접목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소닉 플레이 앱을 통해서 이제 일반 유저들도 소닉 티어의 뛰어난 기술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기대가 커요. 저도 사운드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회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그것도 되게 굉장히 표준화 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고요. 저도 소닉 티어가 더 잘 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표준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극장가에서는 돌비 이상으로 소닉 티어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또 이제 UHD 방송도 일반화가 되고 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